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24 시작합니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가 기온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안의 확정 여부를 가를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포항시가 2021년 정원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네, 국회 소식입니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입장 차이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새벽 4시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전날부터 법사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가 속개되고 약 25분 뒤인 새벽 1시쯤 모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지난 2년 동안 해왔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일괄상전해서 일괄적으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서요 그냥. 야당은 허위 조작 보도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과도하게 지운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여당은 이른바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는 취지의 법안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조항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명백한 고의중과실에서 명백한을 뺐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도 삭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재갈법은 절대 다수의 언론인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 검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후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25일 국회 본회의가 불발됐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일 상임 및 통과 법안의 당일 본회의 상정이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 합의를 받기 때문입니다. 즉, 김 원내대표가 박 국회의장에게 제기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계속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대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 열린민주 1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13명, 14건의 법령 위반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모두 507명입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 사례 중 국회의원 본인 관련은 국민의힘 8건으로 확인되며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1건, 부모가 관여된 것이 2건, 자녀가 관여된 것이 2건이었습니다. 이외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또한 본인 관련 의혹이 발견됐다고 알려졌습니다. LH 사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7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부동산 위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제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의 경우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탈당 권유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서 구두로만 이뤄졌던 더불어민주당의 탈당 권유 조치보다 더 강한 처분으로 해석됩니다. 제명 처분을 받은 한무경 의원은 의원총회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의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는 요건을 두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 104명 중 70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됩니다. 한 의원의 제명은 당 지도부의 높은 수준의 처분에도 의원총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됐던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대선 예비후보 사퇴는 물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야 의원들 중 의원직의 자진 사퇴 선언은 처음입니다.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여성이나 어린이 등 범죄 취약계층이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골목길 전신주 17곳에 알림조명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 알림조명은 빗글씨로 특정 그림이나 문구를 바닥 등에 비추는 장치를 뜻하는데요. 이곳에는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라는 글귀가 나타나고 전신주에는 112 안내 표지판도 부착돼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에게는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행을 모의하는 이들에게는 무언의 압박감과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마포구가 기온 상승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선 7기 사업으로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나무 심기, 가로 녹지 확충, 생활권 녹지 확충, 민간주도 나무 심기 4분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까지 총 197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19만여 그루를 심어 총 21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목표 달성률은 43%로 올해 식수 목표인 43만 3천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되면 2027년 목표 대비 48%를 달성하게 됩니다. 마포구에서 진행하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녹화 사업 중 모범 사례로 앞으로도 나무 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대전 여성 취업박람회 구직자 사전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시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취업시장 확대, 여성 구직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1 대전 여성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채용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채용 정보, 화상 면접, 취업 특강, AI 기업 매칭, AI 모의 면접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콘텐츠와 일자리 정보가 제공됩니다. 구직자 사전 신청은 대전 여성 취업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구글 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시가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시민 투표단을 모집합니다. 대전시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제한 공모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시민투표단 100명을 오는 8월 2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시민투표단은 9월 16일 열리는 시민 온라인 총회에서 2022년 예산에 반영할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200억 원 중 64억 원 규모의 시정참여형 사업과 50억 원 규모의 구정참여형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문자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시민투표단은 자치구별 20명씩 모두 100명을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9월 2일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참여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3년째 운영 중인 현장 경청의 날이 시민 불편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청의 날은 민원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과 시민이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직접 소통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총 25번의 현장 경청의 날을 운영해 13개의 안건을 해결했으며 장기적 예산 확보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사안을 포함한 12건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는 현장 경청의 날을 통해 15년 이상 민원사항이었던 고속도로 상행선 간이버스 정류장 설치나 남구 제석산 생태보건 등의 문제를 소통과 협업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환경, 복지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회 유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범식에서 광주시는 대한양궁협회와 대회 유치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올림픽 양궁 최다 메달리스트인 기보배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해 광주 명예 홍보대사인 안산 선수와 대내외 홍보에 나서게 됩니다. 유치위원회는 정치, 경제, 교육, 체육계 등 97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대외 협력 등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2025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는 대한민국과 광주가 스포츠 선진국, 스포츠 선진 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개최 도시 결정은 12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며 광주시는 국제대회 개최 경험이 풍부하고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6명을 배출한 양궁의 메카인 만큼 대회 유치가 희망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 평창군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제3기 SNS 서포터즈와 군민 명예기자를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부문별 대표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위촉된 SNS 서포터즈와 명예기자는 평창 이야기와 평창군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평창 소식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제3기 SNS 서포터즈는 지원자 개개인의 전문성과 특기를 극대화해 군정 홍보에 특별함을 더하고자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부문과 유튜브 부문으로 나눠 모집을 진행했으며 보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횡성의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횡성 앞들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2차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횡성 앞들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횡성읍 읍상리 475번지 일원, 약 14만 2,306제곱미터 부지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군은 2019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10월에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3월 10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2차 설명회에서는 지난 설명회에서 접수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방식에 따른 토지 보상 금액 및 세금 관련 사항 등의 비교 검토 등 보완과 함께 보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안의 확정 여부를 가를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충북도는 노선안 최종 발표까지 면밀히 대응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국토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5일 확정 고시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전국 11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중 지역 균형 발전 효과 등을 검토해 권역별 1개 사업, 총 5개 선도 사업을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안의 확정 여부를 가를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에서 청주도심 통과가 배제된 뒤 충청북도는 청주도심 경유노선의 조기 결정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왔습니다. 특히 소유자 확보와 광역철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주도심 10km 외곽에 있는
충북선 활용 노선이 아닌 청주도심 경유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복청이 추진한 타당성 조사 결과도 청주도심 경유 노선의 경제성과 수요가 기존 충북선 활용 노선보다 훨씬 높게 나온 사례가 있어 충북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북 도민의 염원도 간절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등 각계각층의 요구가 이어져 왔고 55만 도민 서명을 이뤘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도심 경유 노선 확정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최종 발표까지 면밀히 대응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양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의 서거 100주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산 윤현진 선생은 1892년 9월 16일 상북 소토에서 태어나 일본 메이지 대학 유학 중 국권 회복운동을 전개했으며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 후 상해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하고 초대 재무차장을 지내며 광복에 혼신을 다하다 1921년 9월 17일 만 29세의 젊은 나이로 급병으로 서거했습니다. 양산시립중앙도서관은 9월 30일까지 윤현진 선생 사진 전시 독립운동사 특강을 마련했으며 시립박물관은 특별기획전 우산 윤현진을 선생의 서거일인 9월 17일부터 12월까지 여는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또 선생의 일대기를 정리한 영상을 제작해 이달 말 양산시 공식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녹색 식물과 함께 코로나19에 갇힌 마음을 치유합니다. 정원 문화를 배우며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또 식물이 주는 긍정적 효과로 몸과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2021 정원 아카데미 개강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2021 정원 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정원 아카데미는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원 산업을 활성화하고 정원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충족하고자 마련됐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8월 18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정원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론부터 실습까지 함께하며 홈 가드닝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주민 참여형 정원 가꾸기, 정원 식물의 종류와 특성, 정원 연출 기법과 계획 등 다양한 강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포항시는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 속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향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 오충사와 이순신 자당 기거지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제295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지정고시 된 문화재는 여수 오충사 관련 유적으로 오충사와 정대숲이 이순신 자당기거지 3곳이 하나의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오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정철, 정린, 정춘, 정대수 등 5충신을 배양한 호국 유적이며 정대수비는 정대수 장군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참전 행적을 기록한 비석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가 약 4년간 생활을 했던 이순신 자당기거지는 이순신의 지극한 효심을 알 수 있는 역사 유적입니다. 네, 장수군이 삼고리 고분군 7호분을 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수군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장수 삼고리 고분군 7호분에 대한 학술자 문해의와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수 삼고리 고분군은 1995년 1차 발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수 지역의 가야 역사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중요한 유적입니다. 삼고리 고분군에서는 현재까지 유물 500여 점이 발굴됐으며 장수군은 삼고리 고분군에서 조사한 역사성을 토대로 2021년 하반기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수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삼고리 고분군 유적이 문화재 지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여름철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에게 쿨스카프를 전달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임실군 의료진을 위한 쿨스카프가 기탁됐습니다. 쿨스카프를 전달받은 군 보건의료원 의료진들은 이러한 노고를 알아주시고 쿨스카프를 보내주시니
기훈이나 더욱 열심히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현재 임실군은 도내에서 가장 적은 확진자를 유지하며 철저한 방역체계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대국민 개인 방역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력 덕에 코로나19로부터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이 같은 노고에 관심을 갖고 기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네, 남원시가 공공배달 앱 월매요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남원시는 공공배달앱 월매요를 이르면 다음 달 말 출시할 예정입니다. 월매요는 민간의 음식 배달앱과 달리 가맹점들이 이용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남원사랑 상품권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월매요 배달앱은 음식을 조리해 배달할 수 있는 도심의 외식업소 가맹점을 우선 모집하며 꽃집, 정육점 등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남원 유한주 시장은 월매요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광고료와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시민의 기본 생활비를 아껴주는 효과가 있다며 소도시 자치단체가 살아남는 길은 시민이 하나로 뭉쳐 지역 내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네,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들이 보도되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보다 백신 접종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리두기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뿐입니다. 지금까지 JJC 뉴스 24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